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남측의 회담 제의를 거부했죠?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예. 어젯밤에 남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구 대변인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해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을 거론하면서 예. 박근혜 정부하고 상대해서 해결될 일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예. 공단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비난했고 예.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면 근본 문제를 푸는 대로 나서야 된다. 우리에 대한 도발 망발과 대결 망동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라고는 안 했고 공단 정상화의 조건을 제시하는 북한식 응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완제품을 가져가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도 했다고요? 이 문제는 작은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어제 북한 특구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월 3일 남측의 잔류 인원들이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할 때 공단 하부 구조, 그러니까 인프라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출입, 그리고 입주 기업가들의 방문과 물자 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자기들이 밝혔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물자 반출 일정까지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측이 그저께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할 때는 공단에 있는 원부자재, 완제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문제를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예. 북한은 그거 이미 얘기가 됐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통일부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합뉴스를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북측이 지난 3일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정 부분을 빼고는 북한 얘기가 맞다는 건가요? 예, 연합뉴스에 나온 정부 관계자 발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완제품 가져가는 건 이미 합의됐다는 북한 얘기가 맞고 날짜만 안정해줬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날짜 하나 정하려고 회담까지 제안했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공단에 있는 북측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언제 물건 가져갈지를 서로 합의할 수 있는데 통일부 대변인이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회담을 하자고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통일부가 완제품을 가져오는 회담을 하자고 했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그저께 국무회의 할 때 원부자재 반출 회담을 제의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통일부도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북한하고 이미 얘기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하자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대통령한테 그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나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누락했거나 아니면 통일부는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보고도 했고 대통령도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원부자재 반출 회담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능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 어떤 경우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분명히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이 언론사 정치부장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 꽤 강하게 얘기했죠. 우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완제품 안 준다고 하면 안 된다.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하고 대통령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적당히 해서 다시 개성공단을 열기 위한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억지력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최대 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손자병법의 구절,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로마 시대의 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거론하면서 대북 억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의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 이 개념으로 볼 때 아주 소극적인 평화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안 하고 이긴다는 게 억지력을 키우자는 뜻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손자병법에 나온 부전승 전략이라는 건데요. 예. 핵심은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상처 없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만 했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 이 손자병법의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제안이 없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냐, 결국 지금 이 상태가 되지 않았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이런 거랑 괴가 같은 말인데요. 예.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면 남북 대화는 난망하고 또 긴장이 장기화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할은 계속 강조했는데요. 예.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 쌀 비료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공짜로 지원했고 예. 이어서 조만간 식량 원조도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비료는 지난달 말쯤에 4월 말쯤에 20만 톤 정도가 북한으로 갔는데 작년보다 빨리 준 거고 양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당국은 중국에서 식량이 곧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축해둔 쌀을 인민들한테 배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였었는데 예.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팩트 같고요. 또 압박과 회유라는 양면 전략을 쓰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행이 북한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또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드디어 북한한테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계좌 폐쇄 전에 북한 쪽에 미리 알려졌다라는 진술도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일본이 북한에 고위급 인사를 보낸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죠.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가 북한에 어떤 자격으로 갔고 왜 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다 이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한테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마 참여는 어제 북한의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났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예. 노동당 서열 20위쯤 되는 상당히 고위직을 예상보다 빨리 만났습니다. 아베 정권이 북한에 사람을 보낸 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제스처를 하는 성격이 크다고 했는데요. 예.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북한도 일본하고 똑같이 북일 관계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면 한미일 공조가 흔들린다라고 했던 어제 한국 정부의 불편한 심사, 북한이 바로 그거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라라는 건데, 대북 적대시 정책 하면은 미국보다 더 심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봐도 일본을 더 싫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위급 인사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일본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고요. 뭐 북한하고 일본이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